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은 원래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세금을 과세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겠죠. 상속세라는 것은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라는 그 인식을 많은 분들이 빨리 바꿔야 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문원 스튜디오의 정문원입니다. 이번에는 그 종로구에서 세무법인 정명을 운영하고 계신 황선의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그 세무사님께서는 그 절세의 달인으로서 그 어떻게 하면은 절세를 통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좀 그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10,000명 넘게 특강을 해오신 아주 우리 절세의 달인이십니다. 오늘 황선의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의 세무사입니다. 예, 오늘 또 처음 보는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로 만 20년을 맞이하는 해가 됐네요. 그동안 종로에서 소상공인들을 위주로 이렇게 세무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세법이 이번에도 이제 많이 좀 바뀌었지만 그래도 이제 좀 국민 여러분들 또 특히 우리 종로 주민 여러분들 이제 생활이랑 딱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런 좀 이렇게 개정된 세법을 좀 몇 개만 좀 알아봤으면 합니다. 그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상향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상향이 되는 것이고 이 개정사항이 우리 국민들 생활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은 원래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세금을 과세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겠죠. 한데 9억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그동안 과세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12억으로 그걸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21년 12월 8일 날 이후에 양도함부터 이렇게 12억 초과분만 양도세를 과세를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게 되는 그런 혜택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되는 것이 이제 거래세를 인하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주택의 특히 아파트의 매매도 활기차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주민들이랑 얘기를 나누시다 보면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도 조금 간혹 계시는 것 같거든요.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럼 5천만 원에서 이제 소득공제가 2천만 원이면 3천만 원을 기본으로 해서 과세 표준이 나오고 거기다 이제 산출세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거기다 세액공제. 그렇죠. 근데 세액공제는 그 소득공제라는 것은 그 5천만 원 연봉에서 신용카드를 1,000만 원 썼다.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을 공제해 주는데 그 사용 금액에 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15%, 그 3천만 원을 연간 썼다, 신용카드를. 그럼 15%를 공제해 주는 거죠. 15% 곱해서 450만 원 공제해 주는데, 물론 한도가 300만 원 있습니다만은. 근데 현금 영수증을 사용했을 때는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현금 영수증을 사용했을 때는 30% 배를 더해 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좀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모르고 계신 부분이라서 개정세법 연말정산 시즌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경력 단절 여성들 그 고용 기업에 대해서 세액 공제 요건을 완화했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던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자녀 출산, 또 결혼, 또 자녀 교육, 양육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그 특히 여성분들이 취업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이내 이렇게 재취업할 때를 3년 이상을 2년으로 이제 아래로 하향 조정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로 인해서 큰 도움을 받을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겠네요. 그 3년, 2년 이게 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사실은 이 조항 중에서 뭐를 좀 개정하면 좋겠느냐 하는 얘기는 이게 동종 업종. 그 옛날에는 동일 기업만 했었어요. 아, 같은 기업만. 그 혜택이 그 힘들죠, 재첩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동종 업종으로 확대는 했는데 동종 업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은행에 다니시는 분은 보험회사나 이런 금융업계 이런 데를 재첩해야 되는데 이 또한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동종 업종을 하지 말고 예.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야 된다. 여성들의 뭐 출산 장려, 뭐 그다음에 여성들의 사회 참여 기타 등등 뭐 사회에 또 그 훌륭한 인적 자원들을 또 이 동원해 내기 위해서라도 그 어떤 모든 업종으로 확대돼야 된다는 부분을 꼭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개정하도록 노력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요번 이제 개정세법 중에 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10년 넘게 동거 봉양 한마디로요. 효도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직계 비속 상속인 중에 직계 비속들에 한해서 해주던 거를 이제 직계 보속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들이 이제 먼저 불행하게도 먼저 사망한 경우 그런 건 대습 상속을 이제 배우자가 받게 되거든요. 그럼 그 배우자도 동거 봉양을 할 때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게 해준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이 상속세 스스로 계산해 보기 이거를 제가 이제 들어봤습니다. 이걸 이제 들어보면서 정말 이 상속세가 이게 그 어떤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라 이게 그냥 우리 일반인들도 그냥 좀 자식한테 뭐래도 조금 그 물려줄 게 있는 우리 서민들도 이 상속세 부분에 좀 신경을 쓰고 증여세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서 조금 절세하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 이런 거를 좀 느꼈거든요. 제가 요 책을 아마 보시고 마이 상속 중에서는 얼마나 나올까 이제 스스로 계산하는 거 이걸 한번 좀 보신 것 같아요. 우리 그 종로에 있는 부동산들은 종합부동산세는 공시 가격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시 가격이 11억 원이 안 될 경우는 이하일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는 내지를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인공 자이 빼고는 종로에 있는 뭐 풍림 스페스도 있고 명륜동 안암 이런 경우는 창신동 이런 아파트들은 거의 종부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본인 집 한 채 가지시고 여기 이제 시장에 2평, 3평 정도 되는 가게 가지신 게 그게 그 주택으로 잡혀서 이 주택이 돼서 종부세가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종합부동산세라는 그 세금은 재산세, 재산세 납세 의무를 가진 분들한테 그대로 연결해서 초과되는 부분, 아까 얘기했던 대로 1세대 입장 11억 초과분 공시 가격에 2주택 다주택 때는 6억 초과분을 내다 보니까 상한율도 150%에서 300%로 또 세율도 거의 배 이상으로 다 올리다 보니까 이게 세금을 작년에 뭐 몇십만 원 내던 분들이 막 몇백만 원 내다 보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할 겁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자, 상속주택 이런 것은 제외하고 이렇게 해서 종부세를 합리적으로 이렇게 개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강의 듣다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상속보다는 사전 증여가 좀 어떤 그 세액을 절감하는 입장에서 유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랑 그다음에 뭐 주택을 갖더라도 부부 공동 명의로 갖는 것이 그 나중에 뭐 상속이나 양도 뭐 기타 등등 뭐 어떤 절세 부분에 있어서 좀 유리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신 걸로 들었는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건가요? 20억 원 이하 아파트일 경우는 공동명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게 배우자가 생존할 때 안 바꿨을 때는 1억 2,500만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무려 4억 2천만 원의 상속세를 내는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동명으로 부부가 공동명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게 부담부 증여 이런 걸 통하게 되면은 상속세 증여세는 없이 취득세만 내도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보니까 상속세를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먼저 사망하는 배우자는 10억 원까지 공제가 되니까 하나도 없죠, 그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돌아가시는 분께서는 한 9천만 원 정도만 상속세를 내면 되기 때문에 이 사전 증여가 상당히 중요한 상속세 절사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비상장 중소기업 이제 그 왜 상속 들어갈 때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비상장 중소기업이 주식 상속할 때 100% 상속세를 면제해 주면서 이 가업승계 신청 개수가 2017년에 396곳에서
18년 이 제도 실행 이후에 19년도에 3,815곳, 그러니까 10배 가까이 증가를 하면서 일자리를 계속 그 고용을 유지해 오고 있는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기술력을 더 그 쌓아갈 수 있는데도 그 좀 어떤 그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그 상속세 세율이 세계 지수에서 랭킹에 들을 정도로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이 소상공인들이 기업을 운영하다가 기업의 사업 이런 것들이 부동산 값이 급상승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상속세를 기업이 납부를 하게 되다 보면은 이게 기업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가업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비상장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상속공제를 해주고 대신 그 자녀들이 상속인들이 이거를 다시 판다든지 할 적에는 이제 그때 상속세에 준하는 세금을 받는 제도로 바뀐다라면은 상당히 그 장수기업도 많이 만들어질 거고 이로 인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용 유지와 고용 창출이 정달아 일어날 거다. 상속세라는 것은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라는 그 인식을 많은 분들이 빨리 바꿔야 된다. 그러면 똑같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속세가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면 증여세 또한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거죠. 그렇죠. 상속을 할 걸 먼저 증여를 하는 게 절세냐, 상속을 하는 게 낫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고민들을 하셔야 될 여지들이 있는 거니까요. 국가는 어떤 경우에 있어도 최대한도로 세금을 적게 걷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절세하는 방법도 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국가가 최대한으로 적게 거두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가 좀 그 뭐 큰 원칙을 세우고 세법을 정해 하다 보니 이제 일반 국민들이 좀 스스로 좀 본인이 절세하는 방법을 찾으셔서 개인의 자유를 좀 늘려가시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이런 게 잘 돼 있긴 하지만 그래서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세무사님들 같이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좀 여러 가지 조언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그 시간 내주셔서 우리 종로 주민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황 세무사님 오늘 너무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